10시 후반 구간대 시장 분위기 꽤 괜찮습니다. 코스닥은 고점을 높이고요.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현재 상승분이 들어와 있습니다. 상승 종목도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.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지금 바닥이 나온 걸까요?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. 시장에서는 이제 FOMC를 봐야 된다, 아니다, 이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.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을 좀 더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도 좀 진행되는 내용들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들이 있는데요. 현재 상황 좀 더 정리를 해주시죠. 자,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나냐 안 나냐 그 정도였었는데요. 지난주 초에 푸틴이 돈바스 지역, 그러니까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 지역, 뭐 이쪽을 국가로 친러 성향의 그 반군들이 활동하는 데인데 독립국가로 승인을 했죠. 근데 참 되게 웃긴 게 본인이 뭔데 이걸 승인을 하고 말고 하는지, 되게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요. 자, 뭐 어쨌거나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러시아군이 저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명령을 했죠, 푸틴이. 자,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쪽 뭐 돈바스 지역 요 정도만 먹고 물러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. 자, 이쪽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뭐 키예프까지 공격을 하는,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. 자, 지금 우크라이나 쪽은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키예프 쪽을 포위를 해 갖고 지금 5 일째 공격을 하고 있는데, 뭐 그쪽에서는 대통령도 나서서 좀 항전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징집령들 뭐 이런 것들 내려 갖고 전부 다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고 있는, 예,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좀 푸틴이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제재를 실행을 했는데요. 자, 처음에는 상당히 좀 미온적인 대응을 했었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는데요. 주말을 거치면서 이 제재 강도를 강화를 했습니다. 뭐 푸틴이나 러시아 외무 국방장관들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했고요.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핵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위프트에서 제외를 시킨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네,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. 스위프트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따른 또 경제적인 파급력이 커서 많이들 집중을 하고 계시던데 이 스위프트 이 전산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할 경우에는 이것이 가진 의미 그리고 어떤 파장이 있을지 이 부분 좀 알려주세요. 예. 이 스위프트라는 거는 전 세계 200 개국 11,000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전산망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이게 회원 은행 간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핵심 금융 인프라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용을 잃게 되면요. 뭐 개인들이 파산을 한다든가 기업도 파산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은행 거래를 못 하게 되죠. 그게 이 사회에서 격리된다라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렇게 무서운 일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쪽 국가 간에는 이 스위프트라는 거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가 접근이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,43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. 우리나라 돈으로 뭐 환율 한 1,200원 정도 계산을 해 보면 얼핏 계산을 해 봐도 750 조가 넘는 금액이다라는 얘기죠. 자, 이거는 러시아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. 자, 뭐 그렇지만 러시아 쪽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유럽 쪽에서 약간 좀 반대했던 그런 이유가 이 러시아와 거래가 많은 일부 국가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슬슬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.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또 된서리를 맞는 업체들이 나오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또 국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알려주세요. 자, 뭐 2014 년도 크림반도 때는 영향력은 좀 일시적인 그런 영향이었었고요. 자, 우리나라의 경우는 러시아하고 직접 교역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2021 년도 기준으로 수출의 1.6% 정도를 러시아에서
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수입의 2.8% 정도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은데 어쨌거나 뭐 10위의 우리나라 교육 대상국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뭐 현지에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. 삼성전자나 현대차, LG전자 같은 회사들이 러시아에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이고요. 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러시아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입니다. 그리고 또 세계 2 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에요. 그리고 알루미늄의 전 세계 26% 정도를 러시아에서 공급하고 있고요. 니켈은 49%, 그다음 밀 수출은 17.7%를 차지하고 있고요. 또 팔라듐, 백금, 구리 같은 주요 광물의 산지이기도 합니다. 또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만만치가 않은데요. 이 우크라이나는 그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, 그러니까 뭐 주기율표를 보면 1 번은 수소고 2 번은 헬륨이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. 자, 이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광물을 보유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세계 3대 곡창 지대 중에 하나죠. 해바라기시의 80%를 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고 있고요. 밀 수출은 5 위입니다. 또 대두, 옥수수 같은 뭐 이런 식량 자원의 주산지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겠죠. 자, 그래서 또 이게 가격만 오르고 수급이 괜찮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수급 자체가 불안해지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산 차질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뭐 그 예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 반도체 관련된 우려가 나오는데요. 전 세계 반도체 네온의 70%를 이 우크라이나에서 공급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네온이나 아르곤, 제논 같은 특수가스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의존도가 50%나 정도나 되기 때문에 자, 뭐 상당히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가격으로 이어진다라면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3개 회사가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. 자, 뭐 유가 부분은 최악의 경우는 $150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이 부분은 아마 이란하고 지금 핵 협상이 잘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을 타결을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뭐 그 외에도 러시아 쪽에서 국내 나프타 수입 물량의 24%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할 경우에는 뭐 석유화학 업종에도 일부 영향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낙에 두 국가 모두 자원두국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. 하지만 또 피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늘 동전의 양면처럼 피해가 있으면 반사이 고는 업체들, 섹터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? 예. 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12월 14 일이더라고요.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그때 앵커님이 "무슨 지정학적 리스크요?" 이렇게 반문하셨던 기억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작은 종목들을 보는 게 맞았죠.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. 근데 그때 GSE가 뭐 한 2,400 원대 정도였었고요.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7,000 원대였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에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전혀 뭐 실적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가만 막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었었거든요. 자,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은 뭐 테마주로 움직였던 부분들 이런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수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. 자, 뭐 큰 그림에서 수혜받을 섹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자, 유럽의 천연가스는 미국하고 중동이 대체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. 자, 근데 뭐 이쪽에서 가는 거는 가스관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액화로에서 LNG 선으로 배를 이용해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자, 그렇다라면 당연히 LNG 선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. LNG 선을 싹쓸이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그것뿐 아니라 LNG 본행제를 생산하는 업체들, 조선기자재 업종들 요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. 또 유럽이 초반 제재에 좀 미온적인 이유는 에너지 의존도가
높았기 때문인데요. 자, 뭐 제재가 이미 결정된 만큼 대안이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시장에 관심이 멀어졌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요런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EU 텍소노미에서 그린 에너지에 포함된 원전 섹터도 투자가 증가가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도 이 긴장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도 관심 대상이다.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확실히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좀 강하네요.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. 자,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일 겁니다. 이게 벌써 터져 버렸고 이 푸틴 자체도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예요. 자,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일 거고 시장은 또다시 긴축으로 관심이 옮겨질 것 같습니다. 자, 3월 연준 전에 뭐 2월 CPI 같은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. 자, 2 월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 갖고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CPI가 8%대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떤 시장에 휘둘리기보다는 눈앞의 사건보다는 이런 시장의 본질을 잇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좀 중심을 잡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좋겠다.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